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3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보면은 1860년 4월 5일에 최수원 선생께서 득도를 하실 때에 하늘님과 이제 조우를 하면서 이제 하늘님이 이제 궁을용부를 내려주게 되는데, 이게 백지를 펴고 붓을 들었는데 그 백지 위에 홀로그램처럼 궁을용부가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자기 눈에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었던 그 자신의 부인과 자식도 그 백지에 떠 있는 홀로그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순 선생에게만 보이는 홀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최순 선생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붓으로 그렸다고 하는 거죠. 붓을. 그래서 붓으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 잔에다가 이렇게 그 종이를 불로 붙여가지고 태우면서 그 재가 쓰러지면은 그다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장, 두 장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백 장을 먹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라. 이제는 그 상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 8삭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죠. 그렇게 300장이나 수백 장 먹을 때면. 그래서 그게 이제는 몸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신선의 몸과 같은 선풍 도골로 이렇게 몸이 변하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장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자기가 얻게 되니 궁을용부, 그러니까 이 궁을용부는 이제 무령부라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름이 되었죠. 나중에 이제 궁을용부로 또 이제는 되는데, 그 수덕문에서는 이제 궁을용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령부, 궁을용부가 그게 삼신산 불사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삼신산 불사약을 먹게 되니까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장생하면서 불로불사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과거에 온갖 권력을,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장악을 했을 때는 유일하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그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게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진시황과 한무제 같은 사람들이 그 불로초 불사약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던 거를 결국 최순 선생께서 그것을 찾은 것이고, 그것을 자기 몸 안에, 사실은 몸 안에 있는 거죠. 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태워가지고, 궁을용부가 그려진 종이를 태워가지고 물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는, 그것은 하나의 의식행위가 되는 거고,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궁을용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궁을용부가 작동을 하니까 여러분의 그 최순 선생의 뇌에 그것이 자극이 되면서 그 궁을용부의 형상이 지각이 되는 거죠. 지각이 돼가지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의 그 가상세계와 같은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백지 위에 뜨니까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었던 거죠. 이 이치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몸이 지금 수은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래쪽에 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물이 있다. 그랬죠. 물이 있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궁을용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궁을용부가, 자, 여기에
요게 사실은 요 우주 아래 새겨지는 게 궁을영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부가 뭐냐면은 요 우주 아래 있잖아요. 우주 아래 그 새겨집니다. 우주 아래 새겨져요, 실제로. 우주 아래 새겨져 가지고 그 정보 구조가 우주의 그러니까 이 궁을영부의 부라는 거는 원래 우주의 기본 원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주의 기본 원형. 이게 원형 구조가 있어요. 우주의 기본 원형이 정보 구조가 됐어요. 이것을 로고스 구조라, 로고스 구조. 일단 정보 구조가 있는데 그 정보 구조를 이 정보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USB 같은 거, 이렇게 기억장치 같은 걸 상상을 하시면 돼요. 기억장치는 뭐야? 그러니까 새기는 거잖아요. 자화시켜가지고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이치로 사실 이 아래 그 정보 구조가 새겨집니다. 새겨져가지고 그게 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우주 아래 그 부가 새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이 부가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 아래 새겨진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정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운우지정을 나눠서 아이를 만들어낼 때 여자의 몸속에서 아이를 길러낼 때 먼저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수정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보죠. DNA죠. DNA. 그러니까 DNA랬잖아요. DNA. 그래서 이 DNA 정보 구조 같은 게 DNA 정보 구조가 이 수정란에 요것도 하나의 R이니까 수정란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아래 정보 구조가 R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예요. 그게 부. 사실은 요 부분은 나중에 더 제가 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요게 궁을영부. 요게 이제 궁을영부가 새겨져 있다.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진다? 요 아래에 새겨지는 거죠. 여기 아래. 여기 새겨집니다. 새겨지면은 DNA 정보 구조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DNA 정보 구조가 우리 세포 안에 원자핵이라는 세포 핵 안에 DNA 정보 구조가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이 분자가 DNA 디옥시리보 핵산 분자 구조가 거기에 들어가서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예요, 사실은 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이 지금 물로 차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 아래쪽에 물로 차 있다. 아래쪽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물이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여러분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광, 신장, 여러분들 오줌을, 소변을 이제는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여러분이 물로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물로 차 있는데, 여기서부터 태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극 씨앗에 이 정보 구조가 새겨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예. 그래서 이 씨앗에 정보 구조가 새겨져 들어가는 게 이제 부가 각인이 되는 겁니다. 부가 새겨져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백지에다가 궁을영부가 떠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 새겨 놓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종이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붓으로 새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몸 안에 이 알에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예, 불을. 누가 새겨? 이 우주의 본성의 첨단 나가 여기다 새겨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사한다고 생각하죠. 우주의 기본 원형 구조를 복사해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새겨져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물 속에서 이게 새겨져 들어가고 거기에 또 위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걸 달궈 가지고 제가 수승화강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수승화강. 자, 그러면 이런 이치가 그대로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치가 지금 그릇에 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궁을영부를 그린 부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적을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웠잖아요.
불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불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뭐냐면은 이 그릇이 뭐겠어요? 이 그릇이 여러분의 몸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께서 그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물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이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요. 피지컬 몸이요. 또 아스트랄 몸이, 코잘 몸이라고 그러면 몸이란 바디란 말이에요. 바디.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그러면은 그릇에 이렇게 그릇이 몸이다. 그러면 그릇이 몸이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죠. 지금 물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의 몸에 물이 있잖아요. 물. 그렇죠. 이 사람의 몸에 그 뭐 75%가량은 수분이잖아요. 이렇게 물. 그래 물이 들어가 있는 그릇이지. 근데 거기에 궁을영부가 뭐예요? 요게 궁을영부가 요 아래 새겨져 있는 정보적 구조가 제가 그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정보 구조가 코드가 돼 있는데 그걸 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우주 아래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을영부를 그린 부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부가 요 아래 새겨져 있는 이 알 자체가 사실은 새겨진 그 부가 새겨진 그런 실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도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도장을 보면은 도장에 자기 이름 이렇게 새겨놓고 또는 뭐 이렇게 그 돌에다가 이렇게 뭐 새겨놓으면은 그 도장처럼 이렇게 탁본을 뜰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 같은 데다가 뭐 그림이나 글을 쓰고 그걸 탁본을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탁본의 가 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요 알이란 말이에요. 요 알에 새겨져가지고 이렇게 인처럼 도장처럼 됐단 말이에요. 도장.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부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몸 밖으로 찍어내면은 백지 위에다가 찍어낸다는 개념이 백지에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지금 그 백지에 보고 있는 그 부는 어떤 부야 실제로는 이 아래에 있는 형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아래 세 개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종이에 백지에 투영이 돼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몸속을 보고 있는 거라고. 몸속에 있는 자기 알 속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백지에다 그렸단 말이야. 그와 같이 도장이라는 건 돌에 새긴 이 돌이라는 게 뭐야? 이게 알이라는 거죠. 알. 이 돌에 새긴 어떤 그 코드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새긴 코드 체계인데 알에 새긴 코드 체계가 바로 그 분데 여러분들이 그 알이라고 하는 게 돌처럼 딱딱한 그런 알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 보면은 환웅이 뭘 가지고 내려와요? 그냥 천부를 가지고 내려오질 않고 반드시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천부인 인이라고 표현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천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천부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는 도장에 새겨져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거는 도장에 새겨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도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야. 그렇죠. 그 도장을 그냥 찍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새겨진 인이 있단 말이야. 도장과 같은 게.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가 돌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탁본 뜰 때 그 표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림을 탁본을 뜨잖아요. 그와 같은 원본이 되는 그 돌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또 그 인이라는 개념을 계속 확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개념적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본이. 그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 하늘님께서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다가 주는 하늘님께서 아래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주면은 여기 아래 새겨진단 말이야. 그럼 요건 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도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에 여기 이 위에서 빛이
빛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기운으로 내려와서 강령을 해서 이 물을 끌어올려서 수승화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이 불을 불에 태우는 거잖아. 주천화우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수승화강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뭐예요? 사실은 이게 이 몸 안에 지금 뭔 현상, 주천화우, 불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죠? 주천화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로 만들었냐? 불을 넣어가지고 이걸 불을 태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끓어오른다 그랬죠. 제가 끓어오른다. 그래서 수승화강 현상이라는 증기가 돼가지고 이게 올라간다. 이게 증기가 되면서 이 알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올라가서 여기 구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야? 물과 불을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 딱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릇에다가 불을 어떻게 된가? 물과 불을 이용한 거죠. 물과 불을 물 더하기 불. 지금 물과 불을 섞은 거잖아요. 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그릇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릇은 몸이야. 불은 요 안에야,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불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화일체, 감리교구라고 그래. 수화일체 또는 이것을 역괴상으로 뭐냐면 요 리계가 감계 아래로 이 불이 물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수화기제 이런 수화기제 또는 감리교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 아래로 물 속으로 불이 들어가면 어때? 그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럼 물이 끓어오르면 주천화우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몸에 물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기경팔맥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럼 그것이 더욱더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어때? 증기가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구름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때 물 그렇죠? 냉수에 들어가는 물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이게 불이지. 성령의 불. 물과 성령의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불로 태우는 건 뭐였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물과 성령의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여러분의 몸을 물과 불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물과 불로 끓여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증기로 만들어야지만 하늘나라. 이게 지금 어때? 그대로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과 불을 넣고 그 불에 태워가지고 물속에 넣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의식화시킨 거죠. 의식화시킨 거야, 그거를.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톨릭에서 성찬 의식하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피가 살이다 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포도주를 피다 먹어라. 빵은 어때요? 살이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의식 예식화 시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물에다가 궁을 영부를 그린 거를 불에 태워서 물에다가 그 그릇에다 놓고 물을 넣고 이렇게 마시는 거는 뭐야? 예식행인데 그게 뭐야? 그대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투사를 해가지고 그 예식행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개념 잡으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물에다가 그 불을 태워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뭐 그걸 재로 만들어서 마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말 핵심은 뭐예요? 이 몸에서 물과 불이 합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주천하우하게 하는 것이 원래 본질적 현상이에요. 이 본질적 현상을 일어나야지 진짜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이게 불을 그려서 그거 먹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요. 단지 의식행위로 그걸 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럼 최수훈 선생밖에 지금 몸에서 안 돌아가면은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내용 봤지만은 최수훈 선생의 부인과 자식은 지금 경험을 못 하고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인다는 건 자기 몸에 없는 거잖아. 지금 궁울영부가 작동 안 하고 있잖아. 마누라하고 자식이. 그럼 최수훈 선생만 된다면은 그 오는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면 최수훈 선생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이 궁울영부가 그릴 수 있는 건 자기밖에 못 그려. 원래는 자기 눈에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그려가지고 줘서 야 불에 태워가지고 먹어봐. 물에다 넣어서 먹어봐. 너도 먹어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런 거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몸에서 최수훈 선생의 몸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타인 제3자 최수훈 선생이 아닌 사람 자기 제자들 또는 이렇게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먹고 질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동학이 커진 거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동학이 어떻게 커져? 그냥 저처럼 그냥 말이나 잘한다고 뭐 동학이 그렇게 성장하겠어요? 그런 기적행위가 있었으니까 동학이 급속도로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 무시무시한 그 질병 치유 능력이 있었으니까. 왜? 실제로 부적을 태워서 먹으니까 병이 나았거든. 100%는 다 나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10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한 3사람만 치료해도 그 용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10명이 와서 3명이 나아서 갔다고 한다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7명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 아니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질병에. 근데 실제로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라는 거를 이제는 이런 거를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이게 의학이야. 이 궁울영부를 쓰는 거는 궁울영부를 쓰는 건 하나의 의료행위잖아요. 의료행위. 지금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질병을 치료하고 장생하고 불로불사 하는 거니까 이런 의료행위라는 게 뭐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어때요? 코로나도 이거를 먹고 마셔가지고 날 수 있으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선도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왜? 물에 태워서 실제로 먹고 나으면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가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관없이 그거대로 했으니까 나으면은 그게 과학이지 뭐야. 그렇죠. 증명이 되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어떤 조건하에서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조건이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발백중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이잖아, 원래. 그 조건이 정확히. 우리가 뭐 여기서 돌덩이 던지면은 뭐 여기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그게 포물선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한데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돌덩이를 던졌을 때 포물선으로 중력끝, 낙하극 떠나가서 포물선으로 정확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저항,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조건을 딱 했을 때 그대로 과학 법칙대로 된다면 그걸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이언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궁울영부도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먹으면은 백발백중 낫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야? 이것도 과학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최수훈 선생 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최수훈 선생에게서만 지금 궁울영부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최수훈 선생이 그려주는 이 궁울영부를 받아 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낫고, 또 자기가 최수훈 선생이 직접 그려주지 않고, 그 각자가 스스로 궁울영부를 그려서 또 먹어요. 먹을 때도 또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이게. 자.
이런 문제들이 그게 어떤 이치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를 그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우리 동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왜 이건 과학이니까 그래요. 이거는 선도는 과학이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선도는 과학입니다. 선도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교나 기독교나 불교처럼 관념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실증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야? 과학은 가설이라는 게, 우리가 가설이 있어. 이 가설이 실증되면은 그게 과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실증이 안 되는 정밀한 그 어떤 무모순성, 정합성을 가진 이론체, 촉근 이론 같은 게 그래. 그 증명이 안 돼. 그 이론이 지금. 하지만은 점차 그것이 실증이 돼 나가는, 언젠가 실증이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 어떤 그런 것을 오픈마인드로 그것을 이제는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수용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가설 체계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이론 체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증이 돼야지 이걸 우리가 진짜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적으로는. 지금 촉근이론은 그 정도까지는 안 왔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과학이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근이론이 사실은 이게 종교인지 철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증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설에 대한 실증이 되면은 실증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과 그 실증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빼박 두말할 수가 없잖아요. 실증이 된다면은.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얘기 뭐 100번 100번 남이 모르는 얘기 떠들어대고 뭐 그런 얘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저도 서울대 원자공학 다녀가지고 아직 과학도란 말이야. 과학도 실증이 돼야지. 실증이. 근데 이 선도는 실증이 추구하는 그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규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도,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왜 그러면 이 부가 어떻게 작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냐? 도대체 부가 왜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럼 이것이 각인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새겨지고, 이 새겨진 것이 또 도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또 어떤 역할이 진행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밀하게 이론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또 규명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는 자기 몸 안에서 지금 처음으로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을 해서 자기 몸으로 실증을 했어. 자기 몸으로 실제, 제3자는 몰라도 자기 됐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를 해봤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확률이 있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뭐예요? 이치는 알죠. 몸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렇죠. 원래 몸에서 이건 그냥 의식행위고, 그래가지고 먹는 건 의식행위고, 실제적으로는 몸에서 돌아가야지, 궁울영부가 돌아가야지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궁울영부를 그려서 이렇게 불에 넣어서 먹는 이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야? 그런 어떤 궁울영부가 몸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식행위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점점 더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최수훈 선생께서 이것을 몸으로 증득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과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 않을 것 같아. 아직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최순 선생의 증명을 하려면 어때? 자기가 한 150살은 살아야 돼. 120살 정도만 살아도 증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최순 선생께서는 참수를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제3자들한테 증명을 완전히 한 거는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글은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자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늘날
그러면은 선도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불사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이 선도가 추구하는 건 뭐야? 선도.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불선 중에 유불선 3도 합이,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합하는데, 선도가 추구하는 건 뭐야? 질병을 없애는 거죠. 질병 치유하고 뭐를 하는 거야? 장생하게 하고, 오래 살고, 젊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불로불사가 선도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스트 휴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포스트 휴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사회 전체가 다운된 상태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회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제는 풀리면서 어떻게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코로나와 같은, 그러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그렇죠? 알 수 없는 그 질병들, 팬데믹을 불러오는 질병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처했다고 하는 그 개념이 포스트 코로나란 말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그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근본적으로 질병에 취약하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그 기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야? 인간의 육체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이건희 씨도 돈을 많이 있었지만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지금 120살 넘게 사는 분 전 세계에서 몇 명 돼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100살을 넘기가 어려워.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취약해. 질병에 취약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에 취약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자가용 몰고 나가서 그냥 정면으로 트럭하고 부딪혔다 했을 때,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 아니면은 물 속에서 2, 3분 버티면 숨 안 쉬고 참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핵폭탄 터지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며 지진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때 깔려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이와 같이 다양한 질병과 재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 코로나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떤 미친놈이 한마디로 어떤 미친놈이 일종의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거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뿌려. 그런 게 뭐야? 영화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지, 영화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전설이다 같은 영화라든가, 12 몽키스라는 영화라든가. 이게 일부러 그런 천사와 악마, 다음에 임페르노? 거기 나오는 그런 영화도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질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한 어떤 질병적,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는 요소들, 각종 재난이나 각종 무기 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인간의 몸 자체가 취약하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지금 2년 동안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시황이나 한무제처럼,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사람들 요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북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전 세계에 많어.
그렇죠? 많은 건 아니죠. 소수. 전 세계 1%다. 뭐 이게 이 전 세계 인류의 1%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부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몸이 굉장히 취약하구나. 야, 그런데 내가 이 부귀 권력을 계속 쥐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걸 뭐야? 진시황이나 한무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이 지구의 77억의 인구 중에 뭐 1%라는 그 인간들, 그 인류가, 그 인간들이 자신들도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권력, 부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으로 볼 때는 뭐야? 뭔가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걸 뭘로 하겠다는 거야? 과학기술로 해결해보자. 이런 거야.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야? 돈을 투자하는 거야, 돈을 투자해서 뭘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거지, 곧 사업.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어. 그 기업을 뭘 만드는 거야? 어떤 기업을 불사 영생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개발하는 회사. 그럼 뭐 그걸 어떤 역량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지금 최근에 그런 것이 각광받고 있는 게 뭐예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게, 트랜스휴먼, 기계인간. 이 기계인간으로 우리의 몸을 기계로 바꿔보자. 로봇처럼 만들어보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인공지능체로서 로봇 따로 만들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이걸 합성해보자. 기계와 인간을 합해보자. 이렇게 하면 수명을 한번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야? 레즈 커즈웰 같은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 할 때 특이점이 뭐야? 기술이 인간을 초월한다. 2045년에는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늦게 만들 수 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해라.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그 업로드한 기억을 로드해서 소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을 카피해가지고 저장장치에 넣어놨다가 기계, 인공지능에다 심으면은 여러분이 기계인간으로서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게 기계인간이 아니요. 그러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상. 이런 거죠? 셀프리스 같은 영화에는 뭐야? 다른 사람의 몸을 사.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그 가족이 다 망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족을 살리는 대신 네 몸을 나한테 다오. 늙은이가 아주 돈 많은 늙은이가 네 몸을 나한테. 그러면 그 젊은 친구가 포기를 해. 그럼 그 젊은 친구의 기억을 삭제해버리고 이 늙은 사람의 그 기억을 옮기는. 이게 셀프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의식을 카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그래서 점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공부가 계속 가는 게 뭐예요? 인지과학이 계속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거죠. 인지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 영혼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실체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걸 그대로 그걸 복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자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이 된 인간. 앞으로 20세기의 주요 생산품은 무기, 자동차, 섬유가 아니고 마음과 뇌,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품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화에 많잖아. 서로게이트 같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거야. 자기 의식을 보내서. 자기는 집에서 탱자 놀면서. 그 로봇은 젊게 만들어가지고, 겉모습은 젊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집에 앉아있어도 그 감각을 그대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을 사고 파는 거지. 그 몸을 사고 파는 거지.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의 장기, 이런 거를 다 사고 파는. 그래, 인간의 마음과 뇌, 인간의 몸, 이런 것이 주요 생산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방식이 업그레이드된 인간. 이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뭐예요? 트랜스휴먼. 기계인간들이죠. 이 기계인간들이 나머지 인간인
기계인간이 될 만한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급화되는 거죠. 이게 둘로 나눠진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저기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한마디로 그냥 미리 걱정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계인간들을 뭐라고 보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신이 된 인간. 이게 뭐예요. 그래, 영생하는 인간들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계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트랜스 휴먼을 하는 이것이 우리 동양으로 보면 이게 바로 선도요. 선도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선도 자체가 원래 질병을 치유하고 장생하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선도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똑같잖아, 지금. 이게 트랜스 휴먼이라는 개념도 근본적으로 똑같죠. 인간의 현재 질병의 그 우위를 점하는 그 몸으로 바꿔야 되니까 기계인간, 트랜스 휴먼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영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추구하는 목표와 선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사실 같은 거죠. 같잖아, 사실은. 그렇죠.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진화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진화가 어떻게 한다니까 앞으로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에서 뭐로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 휴먼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기계인간으로 인간이 한번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 그것을 포스트 휴먼. 앞으로 등장하는 인류가 바로 트랜스 휴먼이다라고 하는 트랜스 휴먼. 그런데 이 트랜스 휴먼은 그러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요건 이제 기계인간이라고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좀 더 그 실제적 감각을 주기 위해서. 자, 기계인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선도도 똑같지. 선도도 뭐야? 이게 포스트 휴먼으로서 트랜스 휴먼 기계인간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이게 똑같은 목표가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도가 뭐야? 선도가 과학이지. 선도가 과학이다. 그래서 선도는 과학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선도는 과학이다. 단지 뭐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에요?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은 기계인간, 인간을 기계체로, 인공지능체로, 인간의 몸을 기계와 인간이 합해가지고, 융합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목표, 인간이 한번 신이 돼보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이것이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트랜스 휴먼의 기계인간의 그런 상이고, 선도는 뭐야? 지금 봤듯이 궁을영부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을영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궁을영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기계인간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 뭐 그렇게 힘들게 기계인간으로 그거 참 힘들잖아. 뭐 장기 떼내고 매번 수술해야 되고 의식을 옮기고, 그것도 돈 없는 놈들은 못해. 돈 없는 놈들, 부기가 없는 놈들은 못해. 돈이 여러분 통장에 몇 천억이 통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이 지금 몸을 바꾸는 일이 거기에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다면 통장에 몇 천억이 있는 놈들이 몇 천억도 뭐야 1조 2조 있는 놈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이 뭐야 이 트랜스 휴먼 기계인간으로 돼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야 그게 그러니까 뭐야 진시황리의 한무제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야 이게 지금 최순 선생은 지금 궁을영부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계인간이 된다는 게, 지금 레이 커즈와일의 204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모데우스, 이해는 유발 하라리도 곧 다 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내 인간의 몸을 생산해서 사고 파는 시대가 곧 왔다. 곧 인간이 업그레이드 된 기계인간들이 나머지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다. 영원히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돼. 그게 우리가 은하철도 999에서 그 암울한 디스토피아 같은 그 사회가 오는 거야. 기계 인간들이 뭐야? 그 기계가 안 된 인간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 짓밟으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암울한 시대가 지금 또 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학기술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이것도 역시 불로불사 영생을 향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근데 과학기술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저는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과학기술론자예요. 과학기술은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과학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좀 반과학주의가 아니고, 저는 과학주의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향을 하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기계인간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궁을 영부를 이용해서 가는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과연 기계인간으로서 계속 탐색해 나가서 이게 성취할 수 있느냐, 2045년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2045년 그게 왜? 인간의 의식, 마음, 영혼의 문제, 이런 게 다루는 게, 이거를 분석해내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단계에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 길목의 길이 있는데, 현재 과학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거를 넘어보려고 현대 과학기술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길이 뭐예요?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거는 두 가지 길이 경쟁을 하고 있다. 서구 문명에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을 기계인간화하려고 해서 불사영생을 성취하는 길이 있고, 인간의 몸에 궁을영부를 작동을 해서 성취하려는 길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런 궁을영부가 이렇게 작동을 할 때, 이제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다 됐네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는 그래서 뭐라면 여섯 번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다섯 번째에서 너무 신이 나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최순 선생이 한 장, 두 장 그려가지고 먹어보라고 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거 먹어보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먹는다고 신선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에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그놈들은. 그러니까 왜? 몸이 짐승 같은 놈들이니까 반응이 안 되네. 실제로 몸이 이게 뭐야? 실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자의 밭에 씨를 뿌려서 하는 거니까, 밭이 안 좋은 놈들은 이게 작동을 안 해. 작동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밭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이 궁을영부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건데, 여성은 뭐야? 밭이 좋아야 하잖아요. 이 밭이 뭐야? 밭이 전이잖아, 밭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는 이 밭이, 그러니까 이 6개 차크라에 있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그 어떤 조건이 좋아야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안 좋아. 밭이 안 좋은 놈들은 작동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 궁을영부를 이렇게 줘서 먹이는 행위 자체는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아요. 최순 선생이 씨를 뿌려주고 있는데, 상님, 그 사람, 받는 사람의 밭이 아스팔트 같은 밭이야. 그거보다 아무리 씨를 뿌려줘봐야, 그거 땡볕에 그게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지. 바위 위에 뿌리는 그 대에서 물에다가 던지면 물에다가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밭이 좋아야지 이게 몸에서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밭이 안 좋은 놈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떠들어대면서 비난하는 거지. 지가 그 몸이 그 상태가 안 되는 건 모르고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뭐야? 그니까 최순위 어느 날 갑자기 이걸로 막 하면서 막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최순이 원래 그 양반 가문의 최옥 아버지가 최옥이가 퇴계 그 학문 저기 해가지고 거기에 양반 가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그 집안들이 거기 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최순이 맨날 한마디로 내 밑에 있었던 놈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선생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지. 꼴려가지고 야 그게 가지고 무슨 놈의 신선이 된지 이렇게 이제는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 나도 니들이 그렇게 답답해도 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왜냐면 내일 하늘님께서 분부를 해서 내가 그려서 내가 불을 그린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금수 같은 너희 몸에 밭이 엉망인 너희 몸에 이거 씨를 뿌려줘 봐야 이 불사약의 약이 되는 불사약초의 씨앗을 뿌려줘 봐야 니들의 몸에 안 나네. 니들의 몸에 그 불로초가 안 자라. 그렇죠. 불로초가 자라려면 불로초 그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불로초가 자라는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너희 금수 같은 놈들은 그 밭이 안 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소롭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나한테 비난할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게 넌 왜 그렇게 음해를 하고 네 부족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나처럼 범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냐 이거지. 밭이 좋아야 된다. 참 애달프다. 참 안타깝다 이놈들아. 안타까워. 너희가 음해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한마디로 지금 오늘날 세상도 이런 놈들 많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놈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앞으로 남은 머지않은 세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게 괴질이 발생한다는 얘기요. 이게 뭐야? 코로나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이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야? 흑사병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탄저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럴 때 너희들이 그런 병들이 이렇게 몸에 닥칠 때 그거 나을 수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밭이 안 좋아서 병도 못 낳고 장생하지도 못하고 죽을 놈들이, 그래서 유악한 놈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몸이 선풍도 오리되고 또 먹어서 이렇게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낳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이제 어떻게 욕을 하는 게 이게 서학을 하고 있다고 욕을 하더니 서학을 하고 있다 뭐야? 프레임에 가둔다 이거죠. 프레임에. 그래서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프레임에 가두면서 뭐라 그래? 저 최순 저놈아가 한마디로 서학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망령이 들어가지고 서학에 미쳐봐가지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용담에서 명인이 나가지고 용담정에서 한마디로 뛰어난 인물이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하면서 서학에 아주 그냥 밝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서학에 아주 미쳐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유언비어를 어떻게 퍼뜨리고 있는 거냐? 그거는 저 최순이라는 저놈아가 서학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용담정에서 잘난 놈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용도 되고 범도 되고 하면서 아주 서학에 미쳐버린 놈이 최순 저놈이다. 저런 놈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에 막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나를 잘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집안 사람들인데 시기 질투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밝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참 답답하다. 그래서 용담정을 떠나서 이제 전라도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신관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려는 게 바로 용담에 명인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용어 비결. 우리가 선도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 용어, 교구,
교구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 되고 범도 되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용담에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한다는 말은 용어 교구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선도의 이치를 표현한 말이라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다가 이걸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용어 교구 신선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용도 되고 범도 되고 한다는 거는 뭐냐? 그리고 왜 서학이라고 또 할 수 있느냐? 서학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이치가 다 있어. 자, 그래 용도 되고 범도 되고 하는 이치게. 그것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이 선도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도 한번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